내용도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됐을 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지만 부정적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 문제점. 이게 이제 가장 큰 복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아킬레스입니다. 2008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신용 등급을 이제 얘기하는 회사들이 미국의 등급을 낮췄거든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럭체이션, 뭐 업앤다운이 신용 등급을 내리면서 이게 심하게 나타났어요. 역시 이번에도 이제 바이든이 됐을 때 신용 등급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러니까 증시의 텐트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작은 뭔지 아시겠죠? 그런 발작들이 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또 반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주된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 뭐 붉은 신기루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붉은 신기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붉은 신기루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트럼프와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40%의 지지자들의 선거 불복. 요게 이제 붉은 신기루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하면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선거가 끝나고 뭐 바로바로 개표를 해가지고 뭐 새벽 자정에 이렇게 이제 뭐 딱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일단 이제 개표를 하게 되면 그날에는 오프라인 투표자들에 대한 선거의 결과치들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편 투표가 며칠 동안 개표가 돼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을 가정하냐 하면 이제 오프라인 투표에 대해서 이제 결과치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쪽에 대한 승률이 높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조기에 그 오프라인 수치만을 가지고 자기가 당선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 이제 우편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우편 투표가 지금, 몇 명이 지금 사전 투표까지 합쳐서 했냐 하면, 1,500만 명이 지금 사전 투표를 한 상황입니다. 1,50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6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2016년 10월 16일, 오늘이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점에 2016년에 이제 사전 투표는 140만 명이었어요. 그때는 140만 명인데 지금 10배수가 넘는 사람이 우편 투표, 사전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투표를 하고 거의 이제 검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편 투표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 투표 오픈을 할 텐데 그 가운데 대체적인 분석은 70% 정도가 민주당일 거라고 얘기해요.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1,500만 명 중에. 그럼 당연히 이제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를 개봉을 하게 되면 선거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미 트럼프가 어떤 이제 승리 선언을 하고 나서 우편 투표를 했더니 바이든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가디언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지지자들의 66%가 선거 조작일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선거 조작이다. 그게 66%. 그러니까 충분히 선거 불복성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이슈로 다뤄지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정치 구도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만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경제 상황도 전체 시장도 불확실성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위기가 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피치나 등급을 매기는 기관들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증시의 텐트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연방 대법원 판결도 하죠. 근데 지금 보수 쪽이 훨씬 더 숫자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만들어지는 위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뭐 또 설상가상으로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뭐 헌터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공화당 쪽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2016년 도에도 힐러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메일 스캔들이었잖아요. 그쵸? 역시 이번에도 모양은 비슷해요. 이메일 스캔들이에요. 헌터 게이트라고 얘기하죠. 이제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던 시절에 우크라이나 뭐 이쪽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저분한 얘기인데 뭐 실제인지 가짜인지는 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뭐 얘기하면 아직 유죄라고 뭐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트럼프는 이걸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미 이제 2016년에 한번 해먹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이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이제 이메일 스캔들에 가까운 헌터 게이트를 어떻게 이제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느냐 요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나타나면서 이제 뭐 대중이 얘기하는 언론이 얘기하는 붉은 신기루 이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정리를 해 본다면 최악의 상황은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그 자체가 바이든이 뭐 이제 대선에 성공을 해도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붉은 신기루, 이제 불복 카드 요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들과 연결된 신용 등급의 하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선과 상원과 하원에 갈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전개되어지면 결국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의 이제 상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텐트럼에 들어갈 수 있는 최악,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가장 좋은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돌발 악재가 없으려면 트럼프가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바이든이 압승을 하든지 이래야만 심리적으로 뭐 붉은 신기루가 됐든 뭐 불확실성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지면서 좀 더 우리가 바라는 기대치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바이든의 압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 투표하고 우체국, 뭐 우편 투표, 사전 투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압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트럼프 지지층들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애매해지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이제 우리가 악재인 것 같아요. 애매해지는 거. 그러니까 재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그 차이. 그건 이제 2016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힐러리는 승복을 했는데 요 트럼프 이분께서는 승복하지 않고 이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 사이에 시간들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그 시간의 과정 가운데 계속 시장이 텐트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이게 가장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모형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하여튼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압승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시장에서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